당신이 생각보다 날씬하다는 5가지 신호. 여러분은 정말 비만일까요? 아마도 생각보다 훨씬 날씬할 수 있어요. 붓기, 옷, 심리적 요인 때문에 실제보다 자신이 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시청하여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통통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아보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 밝은면과 함께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5번. 음식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 여러분이 몸에 붙은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섭취 음식으로 인한 염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음식 알레르기와 음식 과민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면역 체계와 관련되어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음식이 소화된 뒤 몇 분 또는 최대 2시간 내에 몸에 과민 반응 또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납니다. 음식 알레르기로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기도가 부어오를 수 있고 응급실로 실려갈 만큼 위중한 상태에 처할 수도 있죠. 음식 과민증은 알레르기와 유사하지만 신체 반응은 덜 위험한 편입니다. 증상은 꽤 가벼워 지나치기 쉽습니다. 증상으로 소화불량, 복통, 붓기 및 두통이 나타나죠. 과민증을 보이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 조직이 부어오릅니다. 복부가 팽창하고 얼굴이 부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과민증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저당, 밀, 글루텐, 카페인 섭취에 따른 과민증입니다. 내성이 없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항상 부은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을 섭취하지 않게 되면 몸 전체가 훨씬 날씬해 보이게 되죠. 음식 과민증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적을 위해 먹은 음식을 계속 기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음식을 하나하나 제외해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음식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번. 옷.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면 원래보다 더 뚱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옷장에 오버사이즈 옷이 가득하거나 부피와 면적을 넓어 보이게 하는 옷감 또는 패턴이 있다면 자신의 체격이 실제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쉽죠. 여성분들이라면 거대한 스웨터, 넓은 벨트, 부피가 큰 코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롭 팬츠나 프린팅이 있는 바지는 허벅지를 더 굵어 보이게 합니다. 종아리를 반쯤 덮은 스커트는 하체를 더 비대해 보이게 하고 스키니진은 너무 타이트할 경우 통통한 부위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거나 잘못된 사이즈의 브래지어도 등살이 없는데도 등살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너무 큰 사이즈의 정장, 과하게 헐렁한 바지, 밝은 무늬의 두툼한 스웨터를 피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가장 좋은 옷은 너무 타이트하지도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옷입니다. 가벼운 옷을 활용해야 하지만 옷들이 층지게 떨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패션 실수를 저지르는 분이라면 이제 새로운 옷을 살 좋은 이유가 있으신데요. 쇼핑을 가기 전 여러분이 입는 옷 사이즈 또한 체격에 대한 특정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난 66 사이즈 입어 또는 라지 사이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라지 사이즈 티셔츠를 입는다고 해도 미줌 사이즈나 스몰 사이즈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브랜드, 상점, 제조사에 따라 옷 사이즈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66 사이즈를 입지만 한 지수 더 큰 옷을 더 잘 맞는 때에도 옷 사이즈를 나타내는 숫자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숫자는 여러분의 몸무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신체 변형 장애. 신체 변형 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결점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결점이거나 결점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몸무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날씬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강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신체 변형 장애를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심리적 질환이므로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나이, 성별, 키에 따른 적정 몸무게를 알아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인터넷에는 직정 체질량 지수를 알려주는 계산기가 많이 있습니다. 2번. 수분 적체. 수분 적체는 발목, 발, 다리에 일어나는 편입니다. 얼굴에도 생길 수 있죠. 광대뼈나 턱선이 갸름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보통 때보다 부어 보인다면 수분 적체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수분 적체를 갑작스러운 얼굴 붓기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얼굴 붓기는 자간전증, 축농증, 눈염증,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약물 부작용 같은 심각한 건강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이 얼굴이 붓는 것을 느낀다면 식단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로 수분 적체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라면 소금 섭취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체된 수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몸무게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몸은 더운 날씨에 야외에 있다면 체액을 잘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더 뚱뚱해 보일 수 있죠. 자몽, 샐러리, 아스파라거스, 계란 노른자, 요거트, 코티지 치즈 같은 음식들은 경미한 수준의 수분 적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번. 복부 팽만감.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와는 달리 배가 불룩해 보인다고 해도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질병들이 복부 팽만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중 다수가 수년간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생리전 증후군, 난소 낭종, 소화 장애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보통 팽만감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가 살면서 한 번쯤은 배가 당기거나 부어오르고 차오르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로 호르몬 변화 때문일 수 있고 소금, 설탕,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섭취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지고 복부가 부어오른 것처럼 보인다면 외모에 미치는 영향도 걱정스러울 수 있죠. 좋은 소식은 팽만감은 일시적이라는 점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치료하거나 탄산음료를 끊는 방법으로 팽만감을 가져오는 원인을 해결하기만 하면 다시 원래의 날씬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빨리 회복하고 싶다면 산책, 복부 마사지, 페퍼민트 오일 캡슐 복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은 식단에 식이섬유를 더 많이 추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팽만감을 가져오는 음식 섭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런던 대학의 201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의 체격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뇌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을 실제보다 최대 3분의 2만큼이나 더 크게 인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린 사실에 집중하고 적정 몸무게를 알아보고 팽만감을 일으키는 음식을 조심하면 되겠죠?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버튼을 클릭해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